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이제 형법은 총 13회를 할 거고요. 이제 형사소은 11회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제가 뭐 블랙라벨 반이라 해서 따로 이제 했는데 일단 명단은 제가 이제 다 받아가지고 이제 시험은 내일 모레부터 칠 거예요. 내일은 오늘 배운 게 별로 없어요. 해봐야 앞에서 할 게 없어가지고 뭐 죄형법정지만 제가 몽땅 문제를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3회차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또 괜히 또, 난 그런 간섭 받기 싫은데, 수업만 듣고 싶은데,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 이제 빼드리긴 할 테니까. 근데 어쨌든 오신 김에, 여러분들 제가 그 강의 계획서도 했지만, 여러분들 꼭 좀 관리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제 오신 분도 꽤 있을 건데요. 꼭 여러분들 제가 시키는 대로 좀 해서 답안도 내라 그럴 때 좀 잘 내시고, 그러면 제가 또 한마디로 더 해주겠죠. 그리고 좀 뭐 욕도 좀 더 할 테고. 여러분, 욕을 좀 많이 먹어야 더 합격을 빨리 합니다.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답안이 여러분 처음에는 너무 처참할 거예요. 스스로도 그런 느낌도 들 텐데 처음부터 배부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제 남 답안보다 좀 못 쓴다 그러더라도 어차피 내년에 시험 볼 때까지만 해서 잘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만점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또 너무 욕심은 내지 마십시오. 이제 사람마다 그런 어떤 뭐랄까요, 역량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천부적으로 잘 외운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너는 이 공부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근데 또 우리는 보통 그렇게까지 물론 뛰어나기도 하겠지만 살면서 살아가며 공부 좀 했으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반복을 통해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공부는 그 암기 같은 건 우리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 외우는 것처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처음부터 지하철역 외우면 이게 외워져요? 외우면 바로 까먹잖아요. 근데 맨날 타고 다니면 자동으로 암기가 되죠. 그렇듯이 법은요 똑같아요. 공부는 반복이 반복. 그래서 또 상해 여러분들 자기가 좀 외워야 될 그런 조그만 책 갖고 다니면서 계속 암기하십시오. 계속 암기하시면 어느 순간에 그게 자동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수업하면서 이제 판례 저도 이제 좀 제 자랑하려고 안 보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좀 삑살이 나기도 하는데 저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외워진 거예요. 제가 뭐 물론 이제 수험생활도 꽤 했지만 뭐 그때 외운 게 지금까지 가긴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반복하다 보니까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계속 노상 반복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게 바로 어떤 거예요? 매일 여러분이 시험 보면서 쳐가지고 저한테 이제 내는 거예요. 써서 내는 거니까 그걸 좀 반복을 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이 강의는 일단 우리가 조금 이제 이론 집중이니까 객관식 쪽에 좀 더 치우쳐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례를 대비를 못할까봐 제가 이 원정, 요것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부는 아니지만 좀 중요한 사례들 해서 할 테니까요. 그걸 이제 같이 좀 병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이 좀 되시면 여러분들 그 선택형 문제도 한 번씩 좀 풀어 보십시오. 우리가 시간이 나중에 돼서 언제 있을까 하는데 없어요. 해봐서 알잖아요. 조금만 지나면 우리 기본 강의 다 끝나면 갑자기 8월에 진모를 본대요. 그 재판을 하고 진모를 딱 보면 갑자기 이제 시험이 내일 모레래요. 파이널을 한대요. 금방 가요. 그래서 저도 벌써 14년째 강의를 하고 있지만 진짜 빨리 시간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형법을 해야 될 때 그때 좀 해주시고 그러고 보니까 또 민사 선생님 디스를 해야 되는데 다 안 끝났죠. 장담했잖아. 안 끝날 거라고. 저는 최대한 여러분 어쨌든 저도 걱정이 약간 들긴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저는 뭐 한 회 정도 이 정도에서 끝을 낼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전에 끝내거나 할 가능성은 높은데 저는 원래 제 기간 내에 다 끝내는 것을 늘 이제 최고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렇게 지켜왔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정도 안 되면 강의 못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강의들 했으면 다 친해서 하는 얘기예요. 아까도 연락하고 왔어요. 정변은 그나마 좀 덜 밀렸다는데 우리 송배님은 제가 그렇게 코치를 해도 안 되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뭐 좀 잘 하려고 그랬던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여러분이 이 기간 내에 형사 기간 내에 형법은 꼭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형사소송 끝날 수 있도록 좀 할 테니까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기타 필요한 것들은 제가 이제 도중도 이제 상담하면서 계속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 제가 또 단톡방 따로 만들게요. 만들 테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제 연락처도 알려드리고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바로바로 하십시오. 그리고 막 괜히 속으로 저 질문 혼날 것 같은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혼나면 되지. 그냥 질문하시고 제가 상세하게 얘기해드리고 또 이제 어떻게 방향 설정하고 그런 거 알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자기 있는 대로 좀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답안을 보면서 물론 그것도 있긴 있겠지만 이제 다른 것들은 제가 여러분 뭐 속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좀 더
뭐랄까, 상담이 제대로 되겠죠. 유유적절한 그런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좀 그렇게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간 관계상 도중도중에 필요한 것도 말씀드리겠고, 바로 진도 좀 빼겠습니다. 자, 우리, 책, 5페이지 말고 19페이지부터 펴보세요. 19페이지부터 펴보시는데, 이제 오랜만에 이제 맨 앞에 기본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의외로 여러분이 이쪽을 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자, 여기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범죄 성립 요건에는 당연히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형법에서 이제 처벌 조건을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실체법이고, 이제 절차법에서 우리 소추 조건, 또 이제 법원의 입장에서는 소송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이죠. 우리가 요렇게 세 개를 다 갖추면 유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유죄라 그러고, 셋 중에 하나라도 결여가 되면 당연히 무죄입니다. 가장 형법 첫날에 하는 건데 오늘 첫날이니까 이거 좀 하고는 갈게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는 유죄임을 전제로 처벌 조건을 논하게 돼요. 처벌 조건을 논하게 되는데, 여러분 처벌 조건에는 객관적 처벌 조건과 인적 처벌 조각 사유, 이 두 가지 하나씩만 아시면 돼요. 의외로 잘 대답을 못해. 여러분 객관적 처벌 조건 뭐 있어요? 형법에서? 딱 하나 있어. 객관적 처벌 조건. 응? 아는데 모른 척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사전 수뢰죄에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책에 있잖아. 저 보지 말고 책에 가면 저기 객관적 처벌 조건에 예에서 딱 1번 있죠? 별표 좀 쳐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몰라. 제가 이제 알 거라고 얘기했지만 모르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객관적 처벌 조건인데 형법에 딱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몰라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 중재인이 될 자가 장래 담당할 직무와 관련해서 뇌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수뢰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따로 위법성이나 책임 조각사유가 없으면 유죄이긴 합니다. 근데 얘가 이게 적발돼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파면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유죄이지만 처벌 조건이 결여됐어. 그때 나가는 판결이 뭐예요? 형 면제 판결입니다. 형 면제 판결.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기록 같은 데서 이런 걸 이제 물어보고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의외로 그 대답을 좀 못해가지고, 유죄이긴 한데 처벌 조건이 결여되면 어떻게 되지? 대답을 못해요. 무죄인가? 아니에요. 유무죄는 성립 요건에서 끝난 거고, 그래서 처벌 조건 결여 시에 좀 기억하십시오. 결여 시에 형 면제 판결입니다. 이거 형 면제 판결입니다. 형 면제 판결. 우리가 나중에 형사소송 배우다 보면 불변금 이런 것 때문에요, 결국 파기환송 받은 법원에서 불변금 때문에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올해 시험 문제 그게 있었어요, 여러분.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그런 지문이 나가는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유죄이지만 처벌 조건 결여 시에 형 면제. 그것까지 말 것이 아니라 주문은 뭐다, 여러분? 형 면제 판결,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그런 식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또 우리 인적 처벌 조각 사유도 하나 외우셔야죠. 1번. 친족 상대에서, 물론 이제 현재 헌불 적용 중지 상태지만 조만간 바뀔 거예요. 바뀔 건데 이례적 상황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 건지 헌법에서 배우셨겠지만, 어쨌든 328조 1항 직배 동동배 간의 재산범죄 형 면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유죄는 맞아요. 유죄는 맞고 형만 면제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제 인적 처벌 소멸 사유는 됐어요. 그것까지는 몰라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형법 관련. 형법, 즉 실체법 관련입니다. 그리고 좀 더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여러분 형사소송에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과 자유로운 증명 대상할 때 이 동네가 뭐예요, 여러분? 엄증 대상이에요, 엄증 대상. 그래서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형법 관련인데 자증 대상이 몇 개 있거든. 그것만 거꾸로 외우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형소는 100% 자증입니다. 자유로운 증명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소추 조건, 이제 소송 조건 이거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또 이제 따로 외운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소추 조건은 정확히는 이제 검사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공소 제기의 유효 조건입니다. 검사가 공소 제기하기 위한 유효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소추 조건이 결여되면 검사는 원래 공소권 없음에 불기소 처분해야 되죠. 공소권 없음에 불기소 처분해야 되는데 모르고 공소 제기를 해버렸어요. 그럼 이제 법원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소송 조건이 결여됐기 때문에 유무죄 판단은 못하고 형식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형식 재판. 그러니까 여기서도
소송 조건, 소추권 결여 시 이제 검사는